이제 스푼 그 이미지를 보면 요런 식으로 요 두 개가 있는데, 옆에서 본 거 그리고 위에서 본 거가 있는데, 보자. 그래서 탑뷰에 가가지고 뷰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가이드 이미지를 여기다 심어줄 거야. 그래서 뷰 이미지 플레인 임포트 이미지, 그러면은 바로 내가 아까 셋 프로젝트를 테이블 프로젝트 폴더에 넣었기 때문에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네가 네가 찾는 사용하는 이미지가 아마 네가 이 프로젝트 폴더에 소스 이미지에 있지. 그리고 마야가 오픈 데스크탑 테이블 프로젝트 소스 이미지스 폴더로 바로 해줘. 셋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푼 탑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프론트로 가가지고 뷰 이미지 플레인 임포트 이미지 스푼 사이드를 요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요런 식으로 이제 스푼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요렇게 해가지고 너무 조그마니까 선택하고 R 눌러서 크게 만들어주고, 뭐 요거는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거 아니고, 프론트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굴을 잘라가지고 요 밑에를 만들어 줄 건데, 구가 스피어, 그러니까 구를 만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중간을 반갈죽으로 할 건데 여기가 이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해. 그래가지고 로테이트를 해가지고 조금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평평해지게 이 이미지 플레인을 바꿔놓고 모델링을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 스푼이 가진 그 모양을 퍼펙트하게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맞아. 근데 그 퍼펙트하게 만든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푼 길이가 뭐 19.8cm고 뭐 너비가 뭐 3.7cm고 3.75cm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굳이 3D 안에서 만들 때 스푼이 실제 스푼이 3.75cm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그렇게 딱 그 비율대로 맞출 필요까지는 없어. 대부분 그런 모델링을 쓸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좀 비율이 달라도 모양만 맞으면 되고, 그런 거를 쓰게 되는 경우가 한 군데 있는데, 너네가 이제 나중에 3D를 해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게임 회사, 애니메이션 회사, 포스터 회사를 가게 되는데, 포스터 회사 그리고 뭐 영화 CG 회사, 뭐 방송국도 가고 그렇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제 광고를 가잖아? 광고 회사를 가게 되면은 정말 실제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치? 그 핸드폰 광고, TV 광고, 뭐 자동차 광고 이런 것들은 3D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랑 완벽하게 똑같아야지. 좀 비율이 다르면 큰일 나잖아. 그런 경우에는 실제 제품이랑 똑같은 비율로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로 이 그리드 한 칸이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게 1cm야. 그래서 1cm고, 그래서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그거에 필요한 다른 툴들을 여기 마야 안에 있는 옵션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줄 거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막 다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어. 그냥 적당히, 그냥 딱 봤을 때 스푼이구나, 예쁘게 잘 만들었네, 이러면 되는 거지. 선택을 하고
이렇게 돌려줘가지고 가능하면 이 스푼의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똑같이 평평할 필요는 없고 적당히 평평하면 돼. 내가 하면서 가이드만 잘 삼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드 위에 요 스푼의 요 마지막 밑에 이제 가장 오목한 부분, 볼록한 부분 있잖아. 여기가 그리드에 요렇게 닿게 해줘.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요거를 만들면은 딱 스푼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만들어 볼게. 별로 안 어려워. 그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얘는 UV를 필 필요도 없고 텍스처링도 쉬워. 이따 하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 내가 월드 이거 이동을 할 때 월드 축과 오브젝트 축을 아마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거 잘 쓰면 돼. 그래서 W를 누르고 이동 모드에서 W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 오브젝트랑 월드랑 두 개가 나오는데, 월드는 여기 안에 있는 이 세 개, 이 공간 전체에 대한 X축, Y축, Z축 딱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고, 아이고, W하고 오브젝트로 가면은 얘는 지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의 개인적인 오브젝트에 맞는 그 축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월드 축으로 옮길 것이냐, 요것들 잘 너네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편한 거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하면 돼. 크리에이트 폴리곤 프리미티브스 스피어 하나에서 요렇게 굴을 하나 위에다가 꺼내보자.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여기 굴을 꺼내면은 옆으로 20개가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20개가 면이 있어서 요 평평한 면들이 드드드드 하면서 이렇게 굴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게 너무 면이 많어.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얘기하기를, 모델링은 큰 것부터 작은 거, 면의 개수를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면을 추가해주면서 만드는 거라고 했지, 이렇게 이게 면이 20개 있는 걸로 요거를 만들면 훨씬 더 퀄리티 있는 걸 만들 수 있겠지? 하는 거 아니야. 선택하고 인풋에 여기에 폴리스피어라고 있는 거를 콕 클릭해 주면은 서브디비전 엑시스, 서브디비전 하이트 이렇게 있는데, 엑시스가 이제 가로인데, 여기 가로에 있는 면이 20개란 소리인데 이거를 8로 바꾸고 탭 누르면 아래로 가. 서브디비전 하이트는 8로 바꾸자. 둘 다. R 눌러가지고 조금 작게 만들고 여기에서 옆에서 보면서 위에를 날려버려.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 요렇게 선택하고 위에 위에 반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해가지고 다 없애버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와.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제 폴리곤 페이스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은 우리가 보는 이 회색이고, 안에 반대면은 검은색으로 여기가 뒷면이다 라고 이렇게 해. 요거를 이제 노멀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개념만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있던 거를 반을 잘라버렸으니까 안에 있던 이 뒷면들이 보여가지고 여기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뭐 만들면 되겠지. 요렇게 이동을 하고 R을 눌러서 위아래로 조금 맞춰가지고 스푼에 요 오목한 국물을 뜨는 액체를 뜨는 여기를 요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요렇게 맞춰줘.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뭐야?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에 있는 그 구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와 있는 가운데 여기 부분 있잖아. 여기 가장 그 높은 부분. 거기가 스푼에 여기 이런 데 오면 안 되고 여기 와야겠지? 여기 오게 가장 오목한 부분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오게 맞춰줘서 배치를 해주면 돼. 그리고 뭐 위에서 보고 R로 해서 위아래로 조금 줄여주고 맞춰주고 마우스 우클릭 버텍스 위 앞쪽에 꼭 여기 주의해야 될 게 몇 개만 잡으면 안 되고 여기 반을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버텍스들을 전부 다 잡아야 돼. 그래야지 여기를 이렇게 펼치니까. R 누르고 양옆으로 잡아당기고 W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리고 반쪽 이거 기존 반쪽으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요거를 여기는 오히려 늘린다기보다는 줄이면 되니까 잡고 W 하고 옆으로 좀 줄여주고 뭐 여기에 있는 스푼에 있는 이 동그란 부분이 적당히 잘 완성이 되잖아. 이걸 할 때 너네가 할 때 그 아이졸레이트라는 게 있어. 아이졸레이트가 단어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이거의 명사형은 아이졸레이션이고 아이졸레이트라는 거는 고립시키다라는 뜻이야. 고립시키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까지 한 거는 사과든 바나나든 뭐 스푼이든 뭐 그렇게 막 여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물체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하는데 나중에 물체가 되게 많아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장식들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모델링을 하는데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이거가 가리고 저거가 가리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뭐가 많고 막 이러면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요거에만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고 컨트롤 1을 눌러봐. 컨트롤 1을 누르면 내가 선택한 것만 아이졸레이트를 시켜. 그러면은 그 지금 밖에 있는 이미지 플레인이나 다른 물체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다만 여기서 내가 선택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거에만 좀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은 컨트롤 1을 누르면은 아이졸레이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밑에 아이졸레이트 퍼스펙이라고 떠. 근데 이거를 할 때 그리고 다시 컨트롤 1을 누르면은 컨트롤 1을 누르면 원래대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보이게 돼. 근데 아이졸레이트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아이졸레이트를 하고 저장을 하면 안 돼. 그게 옛날에는 오류가 났었어. 그래서 아이졸레이트를 하고 저장을 했다가 열었는데 막 모델링이 다 꼬여 있거나 안 열리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장을 하기 전에 꼭 신경을 써가지고 아이졸레이트를 내가 다시 컨트롤 1을 해가지고 그 아이졸레이트를 해제하고 저장을 하는지를 꼭 신경을 좀 써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마야가 매년 나오거든. 마야 2019, 2020, 2021, 2022.
그래서 매년 나오는데 지금 2025까지 나왔을 거야. 근데 그래서 그 기능들이 계속 좋아진단 말이야. 아직도 한글은 모르지만 띄어쓰기도 모르고. 그래서 아이솔레이트를 하고 저장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다 하겠지? 여기까지는 선택 요렇게 하고 뭐 하면 돼? 이제 요거를 이제 두께를 줘야지. 두께를 주는데 그냥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와인병 했을 때 그 껍데기 이렇게 만들고 그 두께 줬던 것처럼 선택하고 여기 모델링 모드로 바꾸고 에딧 메쉬 익스트루드를 그냥 눌러. 그래서 원래 내가 여기서 뽑아내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를 이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와인병 했을 때처럼 전체를 다 익스트루드를 해버릴 거니까 그냥 이거 하나 통째로 선택하고 에딧 메쉬 익스트루드를 콩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생기면서 작은 옵션 창이 뜨는데, 여기 위에 와인병 했을 때처럼 띵네스라고 있어. 띵네스 두께. 띵네스가 지금 0인데 이거를 뭐 1로 바꾸던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고 밖으로 마우스 커서를 뺀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잡고 옆으로 양옆으로 드래그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숫자가 변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 요거 선택하고 다른 데다가 마우스 커서를 바꾸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숫자가 쭈르르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띵네스를 0.2 정도로 했는데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브젝트로 모드로 다시 와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돼. 3번을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나오겠지. 스푼 여기 안에 아랫부분이 1번으로 다시 가고, 그리고 어떻게 옆에서 벗는데, 근데 띵네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이쪽 여기 위쪽으로 두께가 X, Y, Z 너비, 높이, 깊이 다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가 살짝 올라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버텍스 요렇게 선택하고 위에 부분만 요렇게 선택하고 R을 누르고 요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줄여주면은 가운데로 오면은 딱 멈추거든. 그러면은 이게 스케일이 그냥 물체 전체적인 스케일만 키웠다 줄였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거리도 줄이는 거야. 거리도. 그래서 위아래로 버텍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있었는데 이걸 자꾸 스케일을 줄여버리면 이 두 가지의 버텍스가 이렇게 만나게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평평하게 되겠지. 근데 요렇게 해서 3번을 눌러보면 대충 나오기는 하는데 애가 별로 예쁘지 않단 말이야. 분명히 얘를 하면은 이제 여기에도 너네 일회용 스푼도 이제 보면은 여기 위쪽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띠가 요렇게 분명히 이렇게 평평하게 있어야 되는데 3번을 눌러버리면은 이제 각이 다 뭉개져 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트리플 엣지라고 하는 엣지를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은 안 하고 일단 손잡이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할게. 손잡이 만들게. 손잡이 만드는데
여기 부분 있지? 여기 뒤쪽에 여기 면 두 개를 잡고 막 페이스 요거 두 개 잡고 요거 두 개랑 밑에 것까지 같이 잡자. 요렇게 잠깐만. 이미지 디스플레이 레이어도 지금 얘기를 할게. 그 여기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레이어 내가 얘기 안 했지? 여기 보면은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채널 박스 여기 뭐 채널 박스 뭐 이런데 어트리뷰트 에디터나 모델링 툴이 아니라 채널 박스 슬래시 레이어 에디터로 가면 되고, 이걸 선택하면 이거의 정보값이 여기 나오는데 밑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레이어가 있어. 이게 레이어인데 내가 말한 것처럼 2D는 평면이기 때문에 레이어가 이렇게 쌓이는 방식으로 층층층층 있는 이런 구조지만 그 3D는 그 구조가 아니잖아. 3차원이라서.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있고 얘가 있고 뭐 얘가 있으면은 레이어를 층층이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A 레이어에 놓고 얘는 B 레이어에 놓고 얘는 C 레이어에 놓는 이런 식이야. 그래서 A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하면은 얘가 여기 있지만 안 보이게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되거든. 작업을 할 때 좀 정돈을 해가면서 해야 돼. 정돈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내가 지금 스푼을 만드는데 이미지 플레인이 자꾸 거슬리잖아. 나는 밑쪽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거슬리니까 여기 옆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레이어 레이어 창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마름모가 이렇게 있고 그 민트색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가는 거 하나, 아래로 가는 거 하나, 플러스 동그라미가 있다. 그치? 얘네 둘은 아마 너네가 쓸 일이 없을 거야. 나도 뭔지 몰라. 뭐 별거는 아닌데 아마 레이어들 그냥 위아래로 옮기는 그런 거 정도인 것 같은데 쓸 일이 없고, 요거 두 개, 세 번째에 있는 거랑 네 번째에 있는 거를 이제 쓰는 거야.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레이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체가 A, B, C, D, E가 있으면은 A 물체는 1번 레이어에 놓고 B 물체는 2번 레이어에 놓고 C 물체는 3번 레이어에 놓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마름모에 플러스 버튼이 있는 이거는 그 빈 레이어를 만드는 거야. 빈 레이어. 그리고 마름모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는 거는 빈 레이어가 아니고, 빈 레이어를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선택한 물체를 넣어가지고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줘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름모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아이콘을 콩 누르면은 여기에 레이어 1이 생긴다? 여기 V, P 그리고 빈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V는 뭐겠어? 비지빌리티.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얘를 이제 V를 꺼보면 아무 일도 안 생겨. 왜냐하면은 이 레이어는 빈 레이어이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만들면 빈 레이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이 이미지 플레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레이어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고 마우스 우클릭 보면은 뭐 여러가지 또 있는데 Add Selected Object라는 게 있어. 이건 뭐야? add는 뭐야? 더하다. selected는 선택한 거, object는 object.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명령어가 뭐야? 내가 지금 선택한 요 물체를 이 레이어에 넣어줘라는 뜻이야. 요거를 선택하고 레이어 1 위에다가 커서를 두고 마우스 우클릭 add selected object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한 거를 떼면은 여기 앞에 있는 V를 체크를 해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에 있는 이게 오브젝트를 이 오브젝트가 이 레이어에 들어가서 이 레이어를 끄면은 다 안 보이게 할 수 있어. 다시 V를 키면은 V가 나오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딜리트 레이어가 있어. 딜리트 레이어를 하면은 이게 레이어가 없어지고, 근데 딜리트 레이어를 없앤 거지 물체를 없앤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없애더라도 원래 물체들은 그냥 있는 거지. 여기서 이미지 플레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내가 아까 말한 여기 맨 끝에 있는 마름모의 그 민트색 동그라미가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건 뭐야? 뭐 살짝 다른 건데, 내가 지금 선택한 거를 넣어가지고 얘를 넣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줘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add selected object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V를 꺼보면, 이게 내가 얘를 선택하고 레이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레이어가 돼. 이거는 그냥 레이어에 이거를 할당을 하고 넣고 하는 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가지고 V를 꺼주고, 이 스푼 요것도 선택하고 레이어 1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 add selected object를 똑같이 하면은 얘도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레이어에서 빼고 싶다 얘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리무브가 이제 하다잖아. 리무브 셀렉티드 오브젝트를 이렇게 떼면은 얘는 또 이제 들어갔다가 밖으로 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쓰는 거야. 요 레이어를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 네임을 이미지 언더바 플레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이브를 해주면은 이게 바뀌면서 이제 레이어가 많이 나중에 복잡하게 작업을 하게 되면 레이어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 레이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이름을 바꿔서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면 좋지. 그 다음에 얘의 여기에 있는 뭐 여기 숟가락 위에 뭐가 있는데 이거 나도 뭔지 몰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여기서 이제 여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면 요 두 개에서 이제 이 손잡이를 뽑아줄 거란 말이야. 손잡이를 뽑아줄 건데 살짝 여기가 너무 얇으니까 여기 면이 너무 좁으니까 조금만 늘려줄게.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 모드로 가서 요거 정도 요렇게 잡고, 이미지 플레인 얘 거슬리니까 잠깐 좀 짜져 있으라고 하고, 요거 요렇게 잡고 6번 5번이나 6번 가서 조금만 이렇게 늘려주면은 좀 여기가 두꺼워지니까 넓어지니까. 이제 요거를 뽑을 거야.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 요거 위에 두 개를 요렇게 잡고, 요거 익스트루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할 거야. 그래서 이미지 플레인 다시 키고 선택을 하고 에딧 메쉬 익스트루드 하고, W를 이거를 써도 되는데 요거 쓰는 거보다는 W 누르고 이 상태에서 위로 조금 줄이고 R 선택하고 요렇게 줄여주고, 여기서 이제 왜냐면은 여기 이 면이 손잡이는 평평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곡선의 면에서 뽑았기 때문에 여기가 각이 져 있는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만들면서 만들어야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섣불리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버리면은 두께가 유지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면과 여기 가운데 있는 면이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께가, 그냥 컨트롤 Z 하고 마우스 우클릭 버텍스 요거 두 개 잡고 옆으로 뒤로 조금 빼주고, 아직은 완벽하게 그 평평해지진 않아도 돼. 그래서 요렇게 선택하고 요렇게 맞춰주고, 페이스 두 개 요거 다시 잡고 시프트 누르고 다시 요렇게 잡고, 에딧 메쉬 익스트루드 W 누르고 요렇게 하고, 여기에서는 얘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 두 번째에서는 그래야지 평평하게 하고, 여기가 이렇게 화살표가 되면 안 되고 네모내야지, 긴 직사각형이 돼야지 여기서 이제 뽑아내는 것들이 예쁘게 요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버텍스 요렇게 해서 R 눌러서 앞으로 이렇게 스케일을 줄여주고, 그러면 쫙 일렬이 되니까 얘 선택하고 R 누르고 쫙 줄여주고, 요거 선택하고 양옆으로 요렇게 얘 하고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얘가 화살표가 아니라 그 뭐 꺽쇠? 그 표시가 아니라 평평한 요게 되지. 한 상태에서 R 줄이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맞춰서 이제 뽑아낼 준비를 하면 돼.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E를 눌러가지고 회전을 조금 해주고, 그치?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또 너무 넓어지니까 위아래로 줄여주는데, 이 뭐냐 월드 축으로 되어 있으면은 얘가 이 방향으로 줄어들잖아, 이렇게. 근데 요거보다는 R을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 미안, R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클릭, 오브젝트네? 에이씨. 그거는 뭐, 그래서 줄여가지고 요 단면을 여기다가 위치를 요렇게 시키면은 되겠다. 그 다음에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쭉쭉 뽑아내면 되잖아. 그래서 조금 면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만들어주면 돼.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 이제. 조용히 해. 익스트루드 하고, 익스트루드를 하면 익스트를 딱 누르면은 이게 매니플레이터가 요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요거를 쓰지 말고 W를 한번 누르면은 일반 그 이동 매니플레이터가 되니까 요거를 쓰자고 했거든? 근데 요거 처음에 나오는 매니플레이터의 장점이자 단점이, 에딧 메쉬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이 방향대로 요렇게 뽑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W를 해버리면은 이 방향으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요렇게 하는 게 이거를 잡기가 좀 편해. 아예 그냥 일반으로 해서 딱 가로, 딱 세로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한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있는 이 방향대로 뽑아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너네 마음이기는 한데, 일단은 W를 눌러가지고 하는 거를 버릇을 들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요거를 그냥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
그래서 그냥 익스트루드만 쭉 하면 되지. 그 로테이트 해가면서 두께 주의하고 G 누르고 이렇게 일단 빼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몇 개의 면을 나눠가지고 면을 해서 이 기울어져 있는 요거 만든 다음에 G 눌러서 한 번 더 가고, G 눌러서 쭉 뽑아주고, G 눌러서 또 뽑고, 이거 그림 맞춰가지고 G 눌러서 또 뽑고, G 눌러서 또 뽑고, 끝부분은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이 너무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 정도 더 G 눌러서 하나 정도 더 뽑아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 그치? 그 위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스푼이 여기가 이제 동그래지는데, 요거는 이제 위에서 보고 그 엣지 룹 추가하고 탑뷰에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위에서 보고 마우스 우클릭, 미안해, 메쉬 툴 인서트 엣지 룹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하고 인서트, 왜냐면은 여기다가 면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면이 요거 지금 내가 일자, 옆에서 봤을 때 일자여서 하나로만 뽑았기 때문에 여기에 엣지 룹을 뭐 한 2개나 3개 정도 더 추가를 해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메쉬 툴 인서트 엣지 룹 여기에 하나 놓고, 하나, 둘, 3개 정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추가가 되고, 마우스 우클릭 버텍스 여기, 아이고, 이렇게 만들고, 얘도 위아래로 좀 늘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는 오히려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여기 끝에 부분은 또 더 줄여주고. 이렇게 하면 얼추 모델링이 스푼이 나오게 되지. 그래서 3번 한번 눌러보면은 적당히 나와. 적당히 나와. 그래서 어렵지 않지. 근데 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가 면이 어면이, 제가 지금 숟가락이 없는데, 어면이 여기에 막대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딱 요렇게 두께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면이 부족해가지고 각이 안 산단 말이야. 내가 맨 처음 시간에 저저번 주에 와인병 만들면서 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그냥 하면은 면이 부족해서 뭉뚱그려져지는데, 그래서 와인병 했을 때처럼 조금 엣지를 추가해야 돼. 요거 안 예쁘니까 이거 조금만 줄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요렇게 보니까 여기가 너무 늘어나 있잖아. 너무 이렇게 넓어서 얘를 동시에 요렇게 좀 줄였으면 좋겠잖아. 줄였으면 좋겠으면은 2가지 방법이 있다. 크게 가장 간단한 게 이거 하고, 아까 내가 스케일 썼던 것처럼
양쪽에 있는 버텍스를 두 개를 잡고 R을 누르고 그 양옆으로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거고, 이따가 저기 주전자 만들 때 알려주려고 했는데 얘 두께 조금 너무 얕다. 아니다. 그건 이따가 얘기할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줄일 거면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버텍스 이 양쪽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두 개 잡으면 이 얘와 얘의 가운데 거리가 딱 여기 중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걸과 요거를 잡고 R을 해서 눌려주면은, 느리거나 줄여주면은 그대로 이 그 같은 비율로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엣지를 추가해야 되는데, add mesh insert edge loop 해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 추가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요렇게 그리고 여기도 각이 살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 안쪽에도 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 정도 요렇게 놔주면은 3번 눌러보면 이렇게 각이 살아있는 모델링을 만들 수가 있어. 여기 이제 숟가락 손잡이 뽑아주면서 여기 조금 안 예쁜 부분들은 모델링 계속 수정해주고, 별거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할게. 3번 누르고, 네, 숟가락 같은 경우는 그니까 UV를 내가 이제 저번주에 조금 설명을 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 물체를 만들면 이거를 이제 머리가죽 벗기듯이 이 겉에 있는 그 정보를 쭉 펴야 된단 말이야. 납작하게 2D 이렇게 그 평면 이미지에 펴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텍스처나 이런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입혀주는 방식인데, 숟가락에 만약에 이게 어린용 숟가락이어서 여기 밑에 꽃무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UV를 펴야 돼. 꽃무늬를 넣기 위해서. 하지만 그냥 은색 스테인리스 숟가락이다. 그러면은 굳이 필 필요는 없어. 그래서 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텍스처링이랑 쉐이딩. 텍스처링은 말 그대로 색깔, 그리고 줄무늬, 뭐 로고, 뭐 무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녹슨 표현이나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텍스처링이고, 쉐이딩은 이제 뭐야? 재질이란 말이야. 재질, 유리, 고무, 나무, 종이 뭐 등등. 근데 그냥 스테인레스를 할 거면은 굳이 텍스처링은 안 넣어도 되고 재질만 넣으면 돼. 그대로 해봐. 윈도우에 가서 렌더링 에디터 가서 하이퍼 쉐이드를 코 클릭을 하면 내가 잠깐 보여줬었던 요게 나와. 여기서 크리에이트 그 아놀드 쉐이더 서페이스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를 코 클릭을 하면은 AI 스탠다드 서페이스가 여기 재질이 나오거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마우스 커서를 하이퍼 쉐이드의 AI 스탠다드 서페이스 위에다가 놔두고 마우스 우클릭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이 재질을 내가 선택한 거에 할당해줘 라는 거를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택하고 이 마우스 저기 하이퍼 쉐이드의 재질 위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재질 위에다가 간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 오른 버튼을 클릭을 한 상태면은 요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맨 위에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간 다음에 클릭을 누르고 있던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떼주면은 여기에 이제 요게 들어간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되게 쉬워. 이게 강력해졌는데, 베이스 있잖아. 옆에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보면은 베이스 밑에 메탈레스라는 게 있어. 이거를 올려주면 메탈이 돼. 말 그대로 쉽게 메탈레스를 끝까지 올려줘. 그러면은 까만색이 되는데,
메탈이 바로 안 보이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은 오른쪽 여기 메뉴에 보면은 아놀드라고 있어. 아놀드 ARNOLD 아놀드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렌더링에 관한 거는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아놀드를 클릭하고 맨 위에서 네 번째에 라이트가 있다. 이제 내가 지금 여기 빛이 없기 때문에 얘가 메탈을 넣어봤자 안 보여. 빛을 간단하게 놔줄 건데 아놀드 라이트 그만 클릭을 해보면 옆에 또 조그만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두 번째에 스카이돔 라이트라는 게 있어. 요런 거를 하면은 이렇게 이 공간을 감싸는 둥그런 이제 구가 생긴다?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구는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원기옥 같은 거야.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원기옥 같이 나중에 그거는 빛할 때 다시 설명을 하고 이게 간단하게 사방을 비춰주는 빛을 하나 만든 거거든. 그래서 다시 스푼으로 가서 근데 막 이렇게 내가 막 엄청나게 많은 거를 하다가 내가 잊어버렸다. 스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아이씨 이렇게 돼 있잖아. 스푼을 모르겠으면은 여기서 스푼을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모델링하기 너무 힘들어. 막 이상한 데 있어. 그러면은 선택을 하고 F를 누르잖아. 그러면은 내가 선택한 게 이거를 내 앞으로 정렬시켜줘. 바로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그 뭐 물체가 이상한 데 가 있고 축이 바뀌어가지고 불편하다 그러면은 내가 눈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거를 선택하고 F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앞으로 와. 포커스 같은 거야. 이렇게 하고 메탈레스를 넣었으면은 요거 눌러봐. 여기 위에 보면은 그 이제 요 딱 하는 슬레이트 버튼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민트색 동그라미가 있고 또 슬레이트가 있는데 두 번째 슬레이트에 아무것도 없는 두 번째 슬레이트를 요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메탈이 이렇게 나와. 근데 지금 허연데 왜냐면 빛의 구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니네가 지금 할 건 아니 다다음 주에 알려줄 건데 이거 다음 주에 다시 알려줄게. 이거는 그냥 보고 한번 보면 이 환경 맵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간단하게 이미지로 둘러싼 거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무슨 초원 위에 숟가락이 있다고 이렇게 치면은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메탈 느낌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했을 때 하얀색으로만 됐던 거는 아무것도 반사를 할 게 없잖아. 메탈은 이제 반사를 하고 빛이 이제 스페큘러 영어로 스페큘러인데 그것도 반사인가? 광.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데 반사가 없어서 하였던 거고 이렇게 그 임시로 그 주변의 환경을 넣어주니까 이제 위에 여기 이 구가 위에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제 사방을 그 환경으로 둘러싼 요런 구인데 위에가 하늘색이니까 여기 위에 부분은 하늘색을 반사해가지고 요렇게 메탈 느낌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은 다다음주에 알려줄 거고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중에 테이블 넣고 돌리게 되면은 테이블 얘 옆에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뭐 있고 뭐 등등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들과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이제 금속 반사가 되고 금속 느낌을 낼 수 있게 돼. 숟가락 여기 이렇게 만들었고